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죠. 바로 휴스턴 로켓츠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6차전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재밌는 게 있어서 영상도 좀 넣어서 했거든요. 뒤에 영상 분석도 좀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가 2대3으로 뒤진 가운데 탈락 위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골든스테이트를 잡아내면서 그것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갑니다. 지금 휴스턴의 연승을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프레드 밴블릿이죠. 무엇보다도 벤블릿이 지금 슈팅이 거의 초인적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 시즌에는 점프 슈팅당 득점 기대값이 0.99점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었고 정규 시즌에 3점 슈팅이 34%였는데 이번 1라운드 4차전부터 3점 27개 중에 18개를 넣었고요. 66.7%로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전체적으로 보면 3점을 43%로 던지면서 정규 시즌보다 훨씬 높은 효율의 슈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리즈를 프레드 밴블릿이 혼자서 거의 7차전까지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휴스턴의 하프코트 오펜스가 약점인데 그 이유는 샷크리에이터인 제일런 그린과 프레드 밴블릿이 꾸준하게 득점을 못하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런 그린은 2차전 이후 뭐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죠, 사실. 뭐 샷 셀렉션도 그렇고 플레이메이킹도 아직은 미숙하고 뭐 예를 들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제일런 그린과 센군이 스크린 액션을 하면서 센군에게 버디 힐드가 미스매치로 붙었는데 제일런 그린이 드레이몬드 그린을 앞에 두고 스텝백 롱샷을 던진다든지 여전히 제일런 그린은 좀 들쑥날쑥하고 좋은 샷 크리에이션은 못 보여주고 있는데 프레드 밴블릿이 완전히 슈팅으로 연속 3경기를 골든스테이트의 수비에 큰 데미지를 주고 있죠. 오늘도 3점 9개 중에 6개 포함 29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하면서 승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벤블릿이 엄청 잘했는데 지금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의 대결에서는 사실 벤블릿도 벤블릿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간 라인업을 골든스테이트가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휴스턴이 사용하고 있는 센군과 아담스의 투맨 라인업의 넷 레이팅이 이 시리즈 통산 플러스 30으로 이 투빅 라인업이 플로어에 있을 때 골든스테이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오늘도 31분 출전한 스티븐 아담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15점이거든요. 플러스 15점. 스티븐 아담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리그 최고의 리바운더로서 공격 리바운드도 잘 잡아내고 있으면서 수비에서도 림 프로텍팅까지 하면서 휴스턴에게 엄청난 부스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아담스를 코트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스티브 커 감독이 파울 작전, 그러니까 해커 아담스 작전도 써보고 했는데 이메 우도카 감독이 4차전에 스티브 커 감독이 이 파울 작전을 쓰자마자 아담스를 뺀 후에 이게 나중에 제 생각에는 경기의 실책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혀 이 작전에도 스티븐 아담스를 뺄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뭐 아담스가 자유투를 다 넣거나 아니면 실패를 해도 센군이 리바운드를 잡고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작전이 뭐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이 아담스를 코트 위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담스를 수비에서 노출시키면서 우도카 감독으로 하여금 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도카 감독이 아담스를 지키기 위해 아담스를 중심으로 좋은 디펜스 플랜을 조정을 하면서 아담스를 지금 수비에서 노출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리즈가 저희가 프리뷰에서 다뤘던 대로 리바운드 싸움이 중요해지고 리바운드 괴물인 아담스를 코트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로 포인트가 옮겨가고 있는데 우도카 감독이 아담스가 있을 때 존 디펜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존 디펜스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고 있거든요. 골든스테이트가 그럼 존 디펜스 상대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느냐면요. 오늘 휴스턴이 존 디펜스를 가져간 포지션이 총 34포지션인데 그 포지션당 골든스테이트의 득점이 0.82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은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휴스턴이 존 디펜스를 16번 했는데 포지션당 득점이 1.3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휴스턴의 좋은 디펜스를 골든스테이트가 아주 잘 공략한 거죠. 근데 문제는 4쿼터였죠. 4쿼터에 휴스턴이 총 18번의 존 디펜스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18번의 포지션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총 6득점을 합니다. 완전히 여기서 망가진 거죠. 제가 미네소타 레이커스 리뷰하면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지난 휴스턴 골든스테이트 4차전 마지막 클러치 포지션에서 이메 우도카 감독이 스티븐 아담스를 넣고 트라이앵글 앤2 같은 존 디펜스를 썼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이 디펜스를 풀지 못하고 커리가 클러치에 묶였어요. 다행히 지미 버틀러의 활약으로 경기는 4차전을 이겼는데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만약에 이 디펜스가 또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4쿼터에 휴스턴의 존 디펜스에 고전한 이유는요. 휴스턴이 저는 지금까지 NBA에서 한 번도 못 본 존 디펜스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휴스턴이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되게 평범한 2-3 좋은 디펜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4쿼터에 보여준 좋은 디펜스는 완전히 달라요. 우도카 감독이
굉장히 독특한 룰을 가진 존 디펜스를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거의 매치업 존에 가까운 수비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매치업 존 디펜스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우도카 감독이 하고 있는 이 디펜스는 특정한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라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디펜스는 처음 보기 때문에 그 룰이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필름을 좀 보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2-3 존 디펜스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커리가 스크린 혹은 핸드오프 액션을 하면 커리를 막는 디펜더, 커리 앞에 존에 있는 디펜더가 무조건 2명이 다 커리에게 붙습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은 게리 페이튼 2 같은 논슈터가 오픈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논슈터들을 막는 디펜더들이 헬프를 자유롭게 가게 했어요. 골든스테이트가 리바운드를 잡고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2-3 형태의 존 디펜스를 갖췄다가 프레드 밴블릿이 자기 앞에 있는 드레이몬드 그린이 커딘을 하는 것을 보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커리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의 공격력이 없는 선수들은 커딘을 하는 것은 뒤에 존에 맡겨두고 커리에게 2명을 붙이죠. 이 다음 포지션도 역시 2-3 존 디펜스처럼 서 있다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에 상대가 들어오면 매치업을 합니다. 여기서 스티븐 아담스나 휴스턴 선수들이 서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스위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을 보면 매치업 존에 가깝거든요. 특히 커리에 대한 특별 케어가 들어가는데 일단 커리는 페이스 가드로 계속해서 이 존 내에서 스위칭해서 붙어 있고요. 지미 버틀러가 1대1로 돌파에 들어가면 아담스가 버티컬 스페이싱이 안 되는 드레이몬드 그린을 버리고 헬프를 전혀 무리 없이 갑니다. 다음 포지션에서도 역시 같은 포메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커리가 온볼 상황에서 빠르게 스크린에 이은 풀업 슈팅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미 버틀러의 슈팅을 두려워하지 않는 휴스턴이 버틀러를 버리고 헬프 컨테스트를 갑니다. 다음 포지션도 보시면 아멘 탐슨이 반대편 사이드로 이동하는 포젬스키를 보내주는 걸 보면 존 디펜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리의 움직임을 보면 제일런 그린의 존 안에 들어오자 제일런 그린이 매치업되어 1대1로 따라다니고 커리가 존 밖을 벗어나자 생군이 손가락으로 드레이몬드 그린을 가리키면서 스위칭할 것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드레이몬드 그린에게 스위칭이 되었다가 커리가 3점을 던지려고 하자 드레이몬드 그린을 버려두고 스테픈 커리에게 생군과 제일런 그린 2명이 모두 컨테스트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도카 감독은 이 존 디펜스를 통해서 골든스테이트의 공격력, 특히 슈팅이 없는 드레이몬드 그린, 게리 페이튼 2, 지미 버틀러가 동시에 코트에 있는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이 선수들을 매치업하는 선수들이 커리에게 헬프를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세스 무디, 포젬스키와 같은 선수들로부터 수비수를 떼어내어서 커리에게 헬프를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스티븐 아담스와 생군이라는 2명의 빅맨을 쓰면서 느린 발로 수비에서 커버해야 되는 약점을 노출시켜야 될 골든스테이트가 오히려 자신들의 공격력, 슈팅의 부족함을 노출시키게 된 거죠. 다음 포지션도 보시면요. 프레드 밴블릿이 존에 들어온 커리를 매치업하고요. 커리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생군의 존에 들어가니까 밴블릿이 스위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버틀러에게 스위칭을 가야 될 밴블릿이 버틀러를 버리고 커리에게 생군과 함께 붙습니다. 커리가 볼을 포기하자 휴스턴이 로테이션으로 이를 커버하고 결국 모세스 무디가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후 다시 커리가 온볼로 포지션을 시작하고 휴스턴이 2-3 존 디펜스로 시작을 하는데 커리가 포젬스키에게 공을 던지고 다시 핸드오프를 받는 겟 액션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핸드오프와 스크린 액션에서 커리가 타고 나오면 휴스턴은 2명의 수비를 붙입니다. 스테픈 커리가 2명 위로 3점을 던지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다음 포지션에서도 커리가 드레이몬드 그린과 핸드오프를 할 것처럼 보이자 밴블릿과 제일런 그린이 동시에 압박을 하고 커리가 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젬스키가 클로즈아웃 어택을 하는데 스티븐 아담스가 코너에 스페이싱하는 지미 버틀러를 완전히 버려두고 헬프를 갑니다. 휴스턴은 지미 버틀러 같은 선수들이 3점을 던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이 다음 포지션에서 커리가 드레이몬드 그린의 핸드오프를 받자 역시 밴블릿과 아멘 탐슨 2명이 커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2-3 존 디펜스가 이어진 상황에서 커리가 미들 지역으로 커딘을 하자 밴블릿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스위칭을 지시합니다. 왼쪽 윙 지역에 있던 아멘 탐슨이 스위칭을 해서 커리를 막죠. 이 다음에는 골든스테이트가 빠르게 커리에게 핸드오프 액션을 합니다. 존 디펜스로 시작하는 휴스턴이지만 모든 커리의 핸드오프 액션에는 2명이 달려들어서 막듯이 이번에도 스티븐 아담스와 밴블릿이 커리에게 달려들지만 이번에는 커리가 3점을 넣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휴스턴이 매치업 존과 비슷한 형태의 존 디펜스를 사용하면서 저도 샘플이 적기 때문에 좀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 디펜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슈팅이 없는 라인업,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현대농구에서 슈팅이 안 되는 선수가 플로어에 한 명만 있어도 오펜스가 돌아가기 힘든데 예를 들면 지금 덴버 클리퍼스 시리즈에서 클리퍼스의 크리스 던이 유일한 논슈터인 클리퍼스인데 크리스 던의 출전 시간을 지금 점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보그다노비치나 슈팅과 수비의 밸런스가 좋은 닉 바툼을 더 많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시리즈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논슈터가 한 명만 있어도 이 선수를 막는 디펜더가 다른 곳에 헬프를 가게 함으로써 공격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대 농구인데, 골든스테이트는 우선 기본적으로 논슈터로 분류되는 선수가 두 명이 플로어에 있거든요. 드레이몬드 그린과 지미 버틀러가 그 두 명인데, 이 선수들을 상대하는 팀들이 3점 슛 라인에서는 완전히 이 선수들을 버려두고 커리에게 추가적인 디펜더를 붙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골든스테이트는 게리 페이튼 2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게리 페이튼 2가 있을 때는 3명의 논슈터가 플로어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슈팅이 없는 선수가 많다는 로스터의 약점을 이메 우도카 감독이 후벼파고 있고, 커리 외에는 안정적으로 3점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버디 힐드, 모세스 무디, 포젬스키처럼 슈팅이 있다고 여겨지는 롤 플레이어들도 이 선수들이 3점을 몇 개 넣기 전까지는 이 선수들로부터 헬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경기까지 뭐 한 36시간 정도 있다고 치면은 스티브 커 감독은 이메 우두카의 이 존 디펜스의 룰을 파악하고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36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티븐 아담스와 생군을 사용하는 투빅 라인업의 대가를 치르게 못하고, 그러면서 스티븐 아담스가 플로어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고, 스티븐 아담스에게 매치할 수 있는 빅맨이 전혀 없는 골든스테이트로서는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리즈의 MVP가 스티븐 아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티븐 아담스의 임팩트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에서의 부족함, 그리고 수비에서는 스티븐 아담스에게 매치를 할 수 없는 라인업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휴스턴으로 넘어가서 7차전으로 들어가는데, 골든스테이트는 일단 긴장감을 좀 가지고 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차전도 사실은 휴스턴이 잘하기도 했지만, 저는 5차전은 휴스턴보다는 골든스테이트 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든스테이트가 마치 휴스턴이 쉽게 무릎을 꿇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왔어요. 5차전 때 에너지도 없고 뭐 거의 오늘 한 경기 주고 홈에서 잡으면 되지라는 생각인 것처럼 1쿼터에 이미 한 20점 차가 나면서 경기가 1쿼터에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정신적으로는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느슨해 보여요. 경기 초반에 굉장히 루즈하게 스타트했다가 3쿼터부터 정신 차리고 겨우겨우 2점 차까지 따라붙어서 4쿼터에 들어갔는데 그냥 볼이 인바운드 되고 매치업이 안 돼 있어서 프레드 밴블릿한테 패스가 가고, 계속 핫핸드인 프레드 밴블릿을 완전 오픈으로 놔뒀거든요. 밴블릿이 3점을 던지고 이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게리 페이튼 2가 파울을 하면서 4점 플레이가 되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2점으로 줄여놨던 게 4쿼터 시작하자마자 6점 차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긴 빠지는 시퀀스가 됐거든요. 경기 후에 드레이몬드 그린이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서 경기가 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기에 생명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했는데, 베테랑 팀이 젊은 휴스턴보다 더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차전에서는 긴장감을 좀 더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고, 골든스테이트가 이기려면 스테픈 커리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스테픈 커리가 경기 내내 뭐 2명, 3명 붙는 수비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마크를 당한지를 설명했음에도 스테픈 커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스테픈 커리잖아요. 슈퍼스타가 슈퍼스타다운 활약을 해줘야 7차전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1대3으로 지던 시리즈를 동점으로 만들어서 7차전을 홈에서 하거든요. 모멘텀도 완전히 다 휴스턴으로 넘어왔고, 골든스테이트는 스티븐 아담스를 라인업에서 매치할 선수도 없고, 휴스턴이 훨씬 젊기 때문에 지금 하루 쉬고 다음날 경기하는 게 아마도 휴스턴보다는 골든스테이트가 더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운동 능력적으로 더 골든스테이트가 불리한 팀이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될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7차전도 뭐 해볼 만한 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라운드에 벌써 7차전 경기를 2개를 보게 되었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7차전에서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누가 이기든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